자, 전력 강화 위원회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폴리TV에서도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저희가 영상을 이제 찍어서 자막을 달아서 올라갔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들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자막 달기가 어려웠겠는데요? 네? 답답하다. 네. 네. 온갖 소통이 안 된다. 온갖 비문으로 네. 가득한 그런 자막이 달린 거였는데 네. 맞아요, 진짜 답답하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네. 않았습니다. 저도 브리핑에 갔었거든요. 아, 그쵸. 네, 네.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8가지의 감독 선임 기준을 발표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답답했거든요. 이게 저희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약간 다 동문서답식으로 돼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어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서 차라리 대변인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왜 정리가 된 게 없는데 나오셔서 말을 하실까? 차라리 질의응답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네.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하려고 했지만 보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왔다 이런 느낌을 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기자들의 굉장히 어제는 질문이 예리했죠. 네, 어제 예리한 질문들에는 다 답변을 좀 이상하게 네. 네, 이거 스스로도 약간 정리가 안 되신 네. 것 같은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론 저분의 스피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내가 말할 게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 한다는 느낌보단 저는 그냥 뭐라도 말해야 된다. 네. 요리 재료조차 안 갖춰진 느낌이단 말이죠. 네. 재료가 많은데 요리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료만 있는데 네. 그게 막 떠다니는 거지. 네. 어제 그래서 진짜 약간 그 답변들에서 많이 추려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아마 이거 치면서 저희 치면서 당황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가 문장으로 치고 있는데 말이 안 이어져.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하면 기자들도 치다가 약간 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거기 현장에서 기자에서 이제 받아 적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저도 그때 저번에 갔을 때 네.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네. 아마 갔던 기자들이 좀 정리하는 게 은근 빡셌을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후보자를 32명에서 11명까지 추렸다. 네. 그 중에 국내는 4명이고 국외는 7명이다. 이제 국외 지도자부터 먼저 면접을 추진한다. 올 초중순까지는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간인 것 같은데, 뭐 이제 막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시간 자체는 막 엄청 촉박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협회가 발표하는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는 이 과연 제대로 된 선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 철학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철학에 그래서 어떤 기술 철학인가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라는 게 여러 번 나왔는데 대답은 명확하지가 않았죠. 일단 대답을 좀 봤을 때는 처음에 나왔던 기술 철학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8가지 내용을 요구하는 것에 더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철학,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적합한 감독을 선택할 예정이다. 한국적인 분위기가 축구적인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기술 철학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전에 얘기 나왔던 그 8가지 내용에서 사실 기술 철학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한국적인 것만,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독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한국적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번에 한국적인 걸 추가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답변 정도가 아닌가. 파주 정도의 숙소에서 머물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회식에서 소맥을 말아도 같이 마실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외국인 감독 면접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쭉 거쳤던 외국인 감독들의 특징을 여러 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또 한국 문화, 한국 선수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유럽에서 코치하고 있는 라돈치치 서류 넣어라. 서류 넣어라. 라돈치치 서류 넣어라. 오히려 K리그 진짜 경험한 감독들을 선임할 가능성이 이렇게 보니까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 한국 문화, 뭐 한국 선수들의 공감대, 한국적인 분위기 이게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대안이랑 라돈치치랑 그래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를 전혀 모르겠어요. PPT 만들어서 그 PPT 본인이 못 만들겠으면 숨고에 맡기면 되거든요. 숨고에 맡겨서 숨고에 한 20만 원도 안 쓸 거야. 이런 거 분량 긴 거 20만 원 정도 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PPT 만들어 가지고 면접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기존에 발표했던 그 당시 이제 윤효용 기자가 갔다고 했는데 네. 8가지 철학, 8가지 내용. 이것도 솔직히 네. 다 명확하지 않은 조건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음. 사실 8번 8가지인데 8번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건이죠. 이를 종합했을 때의 성적. 네. 이제 쭉 읽어드리면 선수단에 맞는 경기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 뭐 취약 포지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육성 능력, 그리고 명분 있는 성과, 지도자로서의 풍부한 대회 경험, 협회, 연령별 대표팀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능력, 리더십, 최상의 코치진 구성 능력, 이를 종합했을 때 성적.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냥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네. 리더의 조건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어디 기업 이제 자소서 쓰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있는 인재상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자소 쓸 때도 네. 우리의 그 실제 사례나 이런 거 명확하게 쓰라고 하지 네. 약간 이렇게 나열식으로 너무 해버리면 네. 감이 잘 안 와요. 네. 네, 이렇게만 나열을 해서 이것도 비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뭐 더 수정된 거는 없었습니다. 네.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또 여전히 전혀 없었고 솔직히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세계 최고의 명장 빼고는 없지 않나요? 이 정도로 네. 구하려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명확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야지 더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생략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무리뉴 얘기 나왔잖아요. 그 연봉으로 안 되면 그 매번 A매치 수익금을 50씩 떼줍시다. 아 협회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럼 돈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너무 지금 한국적인 거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때 한국적인 거에 중점을 맞춘다고 하니까 그럼 또 클린스만 감독과 정반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솔직히 한국적이라는 게 적응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다고 말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은 그런 거라서 좀 더 애매모호한 것 같고 사실 한국적인 걸 떠나서 축구를 잘해야 그쵸.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한국 적응도 각광을 받는 건데 K리그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K리그에 대한 발전을 많이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성적이고 결국은 경기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K리그가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감독들도 좀 덜 수비적으로 하고 최대한 골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를 결국 잘해야지 팬들이 더 좋아하는데 지금 뭐 축구적인 부분을 너무 빼버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해요. 네. 지금 게다가 K리그 그 국내 감독 후보가 되게 K리그 감독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전에 비판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팀은 한국 축구를 위한 자리고 개인적으로도 명예다. 이거 명예인데 너희들 왜 안 받아들여?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뭐 시즌 중에 감독이 팀에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속팀과 우선 소통을 하겠다. 그게 팬들에 대한 예의다. 예의이고 당연한 겁니다. 네. 소속팀과 우선 소통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물론 그 많은 지도자들이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란 걸 다 알죠. 근데 평생 국가대표 감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젠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작별할 때 예의가 중요한데 남녀 사이 헤어질 때도 작별에서 예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팀과 이제 팬과 걸을 때 예의를 차려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뭐 대표팀 감독이 최고의 명예고 축복이 부르면 와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의 뭔가 강압적인 뭐 물론 당연히 큰 명예죠. 대표팀 감독이 큰 명예라서 한국 감독님들한테는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약간 일처리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고 또 황선홍 감독이 이미 후보에 있다고 또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 이미 후보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이후에 예전처럼 그 전에 임시감독 선임할 때처럼 물밑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투명한 절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어쨌든 축구 팬들은 굉장히 투명한 선임 절차를 원하는데 지금 어제 브리핑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괜히 우려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전에도 K리그 대표팀 K리그 감독 빼올려다가 문제가 된 게 이제 최강희 감독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결국에 대표팀 그 월드컵 성적도 고꾸라쳤고 그쵸. 전북도 네, 심지어 이거 저항하는 감독을 네. 데려왔다가 어쨌든 뭐 완전히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대표팀 운영 자체가 그때 잘 되지 않았는데 그때 사례를 또 반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적응 잘한 외국인 감독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분이 떠오르거든요. 누구요? 슈틸리케. 아, 한국 와서 카스도 정말 잘 드시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적응만 될 게 아니고 기술 철학을 좀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국 적응은 벤투가 제일 잘했죠. 그쵸? 일산에서. 네. 네. 물론 당연히 축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고 하니까 주로 기술 철학을 가지고 있다겠지만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명확하게 설명했잖아요. 벤투 감독 선임할 때는 뭐 프로액티브한 축구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좀 더 납득시킬 수 있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어제 브리핑이 이 정도로 좀 비판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벤투 선임하고 나서도 벤투 감독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쵸. 아시안컵 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선임했을 때 네. 이게 최선이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네. 아, 정말 저는 근원적인 질문 자체가 이런 건 벤투 잡지. 그쵸. 뭐 근데 이미 그거는 사실 네. 지나간 거라서 네. 어쩔 수 없는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감독이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냐 이게 팬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은데 네. 어제 보도가 나왔죠. 네. 끝나고 나서 K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 감독들 중에서는 홍명보, 김기동, 뭐 이종용 여기에 황선홍까지 들어가면 딱 4명이에요. 아, 진짜 물론 이거 근데 똑같잖아요. 지난번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감독 리스트랑 다 똑같잖아요. 네. 물론 저분들이 다 잘하고 계신 감독님들이라서 이분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그때도 엄청 큰 반발이 있었는데 심지어 김기동 감독님은 올 시즌이 서울 첫 부임이고 아직까지 지금 팀을 완성을 못 시켜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어제 이름이 좀 거론이 됐죠.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면 협회에서 그렇게 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 잘 안 되잖아. 이렇게 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더 욕먹기 전에 네.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와라. 안 될, 야, 빨리 와. 야, 뭐 링가드야. 우리 손흥민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조금 신뢰감이 떨어져 있다. 신뢰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외국 감독에서 많은 팬들이 좀 원하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좀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르나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이죠. 네,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월드컵 나오고 싶다고 이제 여자 대표팀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 팀과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레키프의 보도도 나왔었죠. 네, 뭐 어제 일단은 거기 나온 리스트 중에서도 르나르 감독 이름이 들어가 있긴 했어요. 일단 팬들이 원하는 감독이고 미팅이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기가 좀 안 맞긴 해요. 네, 이분이 끝나는 시기가 우리가 6월 A매치보다 이후이기 때문에 좀 시기가 안 맞긴 한데 과연 뭐 르나르 감독으로 간다 하면 이걸 좀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르나르 감독 오면 근데 그 정장 CF는 확정이네요. 네? 르나르 감독 그쵸. 정장비 죽이잖아요. 빨리 달려들 준비하세요. 뭐 지오지야 뭐 이런 르나르도 네. 솔직히 싸진 않거든요. 과연 이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네. 또 나왔던 감독 이름이 귀네슈 감독. 귀네슈 근데 익숙하죠. 귀네슈 감독은 거의 늘 나와요. 근데 늘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거면 협회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늘 나오거든요. 귀네슈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앞서 얘기에 나왔던 감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냥 올라왔어요. 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네. 또 뭐 외국인 감독 중에는
저도 몇 명 듣긴 했는데 네. 누구 있다고. 네. 저는 이분 얘기 들으 좀 놀라긴 했어요. 네. 스페인 대표팀 맡았던 로페테기 감독이 지원자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 그것도 되게 오. 지금 로페테기 감독이 없잖아요. 지금. 오. 네, 근데 로페테기도 워낙 아직 빅클럽에서 그래도 빅리그에서 그래도 부르는 감독이긴 하니까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안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후안 안토니오 피치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지원자 중 7명 안에 들어간 줄 네, 모르는 거고요. 7명 안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원자 중에 이제 후안 안토니오 피치라고 이제 칠레 감독으로서 코파 아메리카 우승시켰던 사우디 바레인 최근까지 바레인 감독이었던 이분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최종 면접 대상까지 올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브리핑이 또 언제일지 저도 모르겠지만 다음 브리핑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올지 되게 안 좋은 의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브리핑 때는 발표지 않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다 면접을 진행을 했고 최종 리스트를 꾸려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클린스만 감독 뽑았을 때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처럼 1순위 감독 오케이 하면 1순위 안 되면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가 아니라 또 다른 브리핑이어서 이제 코파 아메리카 유로 이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